내리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환수입니다. 생명윤리에 대해서 귀한 글 많이 쓰고 계시는 이명진 원장님께서 쓴 글을 보니까 제가 하는 게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저출산을 해결하자고 저출산위원회를 만들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예산만 빼먹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기 때문이다. 역대 저출산위원들의 구성을 보면 가관이다. 여성이 낙태를 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저출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반생명주의자들을 포진시켜 놓았다. 최근 저출산위원회가 등록 동거제를 저출산의 대책으로 내놓았다고 한다. 자, 이 글이 좀 충격적이죠.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국가를 위해 애 낳으라니 출산보다 낙태할 권리에 더 관심. 28세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 조소담 닷페이스 대표. 사진 보시면은 문재인 대통령 바로 옆에 샛노란 머리 젊은 여성, 이 사람이 바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 조소담 닷페이스 대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28살 이 젊은 여성이 문재인 대통령 바로 옆에서 이렇게 회의를 당당하게 들어가느냐? 간단합니다. 이 여성이 장관급이에요. 저출산위원회 위원은 장관급인데 이분이 바로 이 문재인 대통령 바로 옆에 선 샛노란 머리 젊은 여성 조소담 닷페이스 대표가 장관이라는 거죠. 대한민국 장관급. 당시 조소담 대표는 달라진 위원회의 상징 같은 존재로 소개가 됐는데 위원회 첫 모임에서 출산한 권리보다 낙태할 권리에 더 관심이 많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위원회 첫 모임에서 장관급인 조소담 대표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출산할 권리보다 낙태할 권리에 더 관심이 많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위원회요? 저출산위원회 위원이 아니 여러분, 저출산위원이 저출산을 극복할 방법을 이야기를 해야지 출산할 권리보다 낙태할 권리에 더 관심이 많다라고.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위원이 딱 돼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옆에 딱 앉아가지고 장관급으로 대한민국을 호령하고 있는 이런 사진, 여러분 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조소담 닷페이스 대표가 당시 닷페이스가 어떤 곳이었냐, 정말 뭐 굉장한 공익기업이었냐? 그게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페미니즘 유튜브 채널이었어요. 페미니즘 유튜브 채널. 페미니즘이 뭔지 아시죠? 페미니즘이 전통적으로 낙태 옹호, 동성애 옹호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닷페이스 페미 유튜브 채널에서 남자 성기 사진을 그대로 올리고 있어서 문제가 굉장히 크게 됐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자기 성기 사이즈 자랑하는 셀카 사진인데 이 셀카 사진을 동의 없이 그냥 확 올려버렸는데 당연히 일절 모자이크도 없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남자 알몸 사진도 닷페이스에서 올렸었는데 두 번째 사진은 얼굴까지 그대로 나옵니다. 얼굴까지 그대로, 알몸 플러스 얼굴까지 그대로 나오는 남자 전신 알몸 사진인데 모자이크 당연히 없었습니다. 당사자에게 허락받고 올리지 않았습니다. 남성의 성기와 얼굴, 알몸 사진까지 모자이크 하나 없는 올노출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한 곳이 바로 닷페이스고 그곳의 대표가 바로 조소담 저출산위원회 위원 장관급이었다는 거죠. 자, 아무리 페미니즘 뭐 좋습니다. 뭐 페미니즘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신다면야 뭐 자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만약에 어떤 여자 사진을, 알몸 사진을 당사자 허락도 없이 유튜브에 올리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남자 사진이라고 올노출 성기 사진을 그냥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확 띄워버리면 이런 거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이 문제 유튜브는 이 사진을 올림으로써 동영상은 삭제 조치가 됐습니다. 이런 회사의 대표님께서 우리나라의 장관급이시라니. 와, 정말. 그리고 이분이 저출산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첫 모임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 출산할 권리보다 낙태할 권리에 더 관심이 많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 저출산위원회 위원이 됐으면 당연히 출산을 많이 장려해야지. 출산할 권리보다 낙태할 권리에 관심이 더 많다. 그럼 뭐 낙태를 조장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이게 무슨 저출산위원회는 왜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낙태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사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출산위원회의 이 페미니즘의 혈통이 혹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보수 정권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페미니즘의 흐름, 낙태 흐름이 정말 저출산위원회에, 아이고 이게 장관급입니다. 위원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 사회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됐습니다. 2020 인구 포럼 운영에서 김영미 교수는 저출산 위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가의 출산 장려 정책은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다. 오히려 개인의 재생산권을 국가가 규제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재생산권이란 자유롭게 책임감 있게 자녀의 수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종결할 권리, 즉 낙태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은 바뀌었지만 저출산위원회 보통 자리 아닙니다. 그냥 다 장관급입니다. 이 위원들이. 그리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 회의비가 나가고 있고 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 여러분, 우리가 저출산위원회 국민들이 이렇게 세금 내서 유지하는 이유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서 대한민국에 계속
경제 인구가 유지가 되고 이 나라가 유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장관님으로 모시고 사는 거지. 들어가가지고 낙태 옹호할 것 같으면 낙태하자라고 주장할 것 같으면 우리가 저출산위원회를 왜 밀어줍니까? 우리 세금 가지고. 그리고 페미니즘의 실체를 보십시오. 조서담 다페이스 대표 보세요. 본인들은 맨날 그냥 뭐 여성을 상품화한다, 성상품화한다, 뭐 여성 노출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지만 자신들 유튜브 채널에서는 남성들 동의도 없이 얼굴 다 공개하고 그냥 알몸 사진, 성기 사진을 그냥 떡하니 올려가지고 유튜브에서 영상 강제 삭제 당했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무슨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로 딱 여기에 해당되는 말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런 분들까지 장관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까? 자, 제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요셉과 같이 잘 이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그런 귀한 인물들이 저출산위원회 위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